안녕하세요. 4월 30일 수요일 기대수 3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였죠? 그룹 액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공유를 먼저 해볼게요. 어, 어, 네, 됐죠. 잘 보이시죠? 그래서 그룹 액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일단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G가 그룹이라고 하고, 그리고 X가 이제 세지라고 했을 때, 어, G 크로스 X에서 X로 가는 함수를 이제 이런 도트 기호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보통 함수면 이렇게 쓰는데, 근데 이 닷으로 쓰고, 얘가 이제 요런 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한 함수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네, 했고, 그래서 얘를 그룹 액션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표현한대요. 화살표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대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x라는 셋의 모든 이제 원소 x에 대해서 어 얘는 이제 g의 항등원인데 g의 항등원을 요 답 연산을 했을 때 그 x가 되고 그 다음에 그 x라는 뭐죠? x라는 셋의 이제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그리고 g의 원소 g1과 g2에 대해서 G1, G2를 먼저 그 그룹 연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X에다가 액션을 하나 아니면 그 G2를 먼저 하고 G1을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같을 때 요 두 가지를 만족을 하면 그룹 액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2번 같은 경우는 컴패티블 하다고 네 영상이 나왔고요. 그룹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컴패티블 하다라고 나왔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X를 G셋이라고 한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G가 X에 액트한다. 그러니까 작용한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 것 같은데 G가 X에 작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이거 정의를 봤을 때는 어, 뭔 멍멍이 둘이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그러니까 그냥 정의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그냥 항등원이 이제 작용이 된다고 하는 게 맞나요? 아무튼 작용이 되면 이제 자기 자신이 나오고 그리고 지원 지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성립을 하면 이제 작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좀 그 뭐냐 예시를 바로 다음에 이렇게 몇 개를 주셨어요. 5개인가 이게 주셨는데 그래서 첫 번째 예시로 G라는 게 필드에서 0을 뺀 그리고 이제 곱셈 연산을 준 그러한 군이고 그다음에 X라는 게 F의 그러니까 그 FN 보통 이제 RN처럼 RN 같은 애들이죠. FN 필드 n승이고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랑 스칼라 곱을 준 벡터 스페이스 오버 필드가 됐을 때 이제 A에다가 V를 저기 작용을 하면 그러면 AV가 되고 그래서 이제 필드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가 되고 그리고 A가 그 필드에서 그러니까 이 G죠, G. 그룹의 이제 원소고 그다음에 V가 이제 필드의 원소일 때 벡터 스페이스에서 원소일 때 요런 게 만족을 하고 그리고 1은 지금의 이 그룹에 곱셈을 이제 연산을 줬으니까 그룹에 이제 항등원이겠죠. 그래서 항등원 작용을 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고 그리고 A, B를 작용을 한 것이 이제 B하고 A 한 것과 지금 같게 되는 거죠. 스칼라 곱이니까. 그렇게 돼서 음, 이러한 것이 이제 벡터 스페이스 오버 필드가 군 그룹 액션이 된다라고 이렇게 예시가 하나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컨주게이트 액션이라 그래서 그 G를 그냥 액션을 하는 것을 이제 군 연산에 따라서 액션을 할 건데 G랑 G 역원을 가지고 인버스를 가지고 양쪽에다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해가지고 하는 것을 이제 컨주게이트 액션이라고 하고
그랬을 때 왜 그렇게 되냐? 항등원은 어차피 항등원 해봐야 이제 본인 자기 자신 나오고, 그 다음에 G1, G2를 저기 액션을 했을 때 그 G1, G2에다가 G1, G2의 인버스를 양옆에다 이렇게 곱해주게 되는데, 그러면 인버스니까 G1, G2 인버스는 그러면 얘랑 이제 G1, G2를 그 작용을 했을 때 E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G1, G2의 G2, G1 요렇게 해야 E가 되는 거니까 얘가 역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러면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하니까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먼저. 그래서 이렇게 묶어보면, 그러면 G2를 먼저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G1을 그 바깥에다가 작용을 한 거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서 컨주게이트 액션도 이런 식으로, 네, 그룹 액션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그룹, 그러니까 군 아무거나 갖다 놔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제 X로 둔 거죠. 그랬을 때, 어, G를 이제 X에다가 액션을 하면, 그러면 걔가 이제 GX가 될 텐데, 왜냐면 그룹 오퍼레이션이 그 자기 자신의 G 그룹의 이제 그룹 오퍼레이션이니까, 그래서 얘를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고, 얘가 이제 G가 X에 자기 자신에 이제 작용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작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X라는 것을 원소 하나짜리인 집합으로 주고, 그리고 이제 G가 그룹일 때 요 그룹 액션을 하면 이제 트리비얼 G셋이라고 이렇게 그 예시가 나왔고, 다섯 번째로는 서브그룹 H를 데리고 와서, 그래서 X를 G 쿼션트 X H를 가지고 이제 X를 잡는데, G 쿼션트 H는 레프트 코셋으로 우리가 잡았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레프트 코셋으로 잡았고, 어, 이건 이제 전 영상에서 했던 거니까 혹시 이제 기억이 안 나시면 전 영상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G에 대해서 그 XH가 이제 G 쿼션트 H의 이제 원소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액션을 이렇게 했을 때 얘랑 이제 같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아까 봤을 때 이제 첫 번째 정의에서 요 요게 만족하는 것을 이제 그룹 액션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나왔는데, G2와 G1을 각각 이런 식으로 G2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G1을 했을 때 그 XH를 집합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고요. 정의상. 그래서 G2가 액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G1이 액션이 들어갈 건데, G2가 액션이 들어갈 때는 이제 군 연산에 따라서 레프트 코스의 형태로 또 이렇게 왼쪽에다 붙이면 되겠죠. 그러한 애들을 모아놓으면 될 거고, 그리고 G1도 똑같이 작용을 그런 식으로 그 레프트 코스에 하듯이 이렇게 같이 붙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럼 그러니까 얘를 하나로 봐서 그 얘 하나가 이렇게 작용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G가 G 쿼션트 H에 작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예시들이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마크 넘어가기 전에 솔직히 어 정의를 만족하는 건 알겠는데, 무슨 이런 짓을 해서 뭐가 좋은지 그런 것들이 감이 전혀 별로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채널지 교수님이 토러스에서 보라고 하셔가지고 챗GPT랑 토러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 주요 예시 제가 여기다가 적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저기 지금 띄워놓은 거를 좀 보면서 할게요. 아니면 여기다 띄울까요? 여기다 띄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면 여기다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네네. 잠시만요. 준비가 조금 필요합니다. 일단 공중지를 하고요. 어디 보자. 이거지? 아,
음, 음,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그룹 액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주고 중요한 예시를 세 개만 알려줘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룹 액션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까 방금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일관되게 반영되어 있다고 한대요. 근데 우리가 아까는 이제 영어로는 compatible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요 예시를 세 가지를 줬는데 그 주요 예시 세 가지가 그 영상에서 나온 예시랑 이제 같아요. 그래서 left regular action, 좌표 환원 작용이라 그래서 이제 왼쪽에다가 근데 이제 특징이나 의의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솔직히 이 특징이나 의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뒷부분에 조금 질문을 또 추가적으로 했었고 요게 있고 그다음에 그 코셋에 대한 거를 우리가 봤었죠. 방금 아까 몇 번이었죠? 5번이었나? 5번에서 봤었죠. 그리고 공액작용, 콘주게이션 액션이라 그래서 얘도 3번인가 2번인가 어딘가에서 봤었죠. 2번에서 봤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2번에서 봤었고요. 그래서 아, 그런 예시들이 있구나. 이건 이제 영상에도 나온 예시였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토러스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서술해줘 라고 하고 계산 예제도 두 개씩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토러스를 먼저 R2를 모두 1로 내린 동치류로 표기를 하겠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이제 토러스의 이제 원소가 되겠죠. 토러스 위에 있는 어떤 점 하나. 그래서 이렇게 줄여 쓰겠다고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첫 번째 좌표 환원 작용이라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액션에 대해서 보면 그러면 T는 이제 토러스고 그래서 G라고 보통 이제 군을 G라고 하니까 G는 T라고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자체가 덧셈 구조를 가진다는 게 이제 토러스가 아벨리안 그룹을 이야기를 한 거였고요. 그래서 그 A, B라는 것과 이제 라는 것을 이제 X, Y에다가 그룹 액션을 하면 그 덧셈 구조라는 것이 아까 위에 잠깐 가볼게요. 그래서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요거. 자, G가 자기 자신 위에서 작용을 하는 것이니까 자기 자신에 있는 원소가 자기 자신에 있는 원소에 작용을 하고 그리고 아벨리안 그룹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덧셈에 대해서 지금 구조를 그래서 여기도 덧셈 구조를 가진다고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덧셈 구조를 가진다고 해서 얘가 작용이 되면 점들 이제 X좌표, Y좌표 이렇게 돼 있어서 점들끼리 합을 해줄 수가 있겠죠. 덧셈을 해줄 수가 있고 모드 원에 대해서 덧셈을 해주는 거고 그러면 얘는 평행이동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제가 작용하는 요 A, B는 G가 되어 있어서 0, 0.3, 0.7이 있고 그 다음에 P는 이제 토러스 위의 점으로 0.8, 0.4로 이렇게 줬을 때 G를 P에다가 액션을 하면 그러면 0.3, 0.8을 더했고 여기 X좌표죠. Y좌표로 0.7, 0.4를 더해서 그래서 이제 모두 1을 한 거죠. 그러면 1점이라고 1.1이 나오는데 걔가 이제 모두 1을 하게 되면 어차피 1은 버릴 거니까 그 0.1, 0.1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예제로 하나를 적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저 네. 혹시 그 이게 그 챗GPT한테 여쭤보신 거 지금 같이 보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맞아요. 혹시 이거를 보는 보면서 네. 좀 어떤 코멘트가 있으셨다거나 감상이 있었다거나 그런 거를 보는 편이 좀 더 낫지 아,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러네요. 그래서,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지- 내용을 먼저 좀 같이 보고 할까 생각을 했는데, 아, 그것도 괜찮겠네요. 어, 그러면, 네, 죄송하실 건 아닌데 아, 네,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정말 죄송한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늦게 와서. 지금 그 그룹 액션에 대해서 제가 음, 챗GPT랑 이야기를 좀 해본 거를 이야기를 해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환원작용이라는 거에 그 토러스가
R2 쿼션트 G2, Z2니까 그게 이제 0,1 가로 0, 가로 0부터 1까지, 세로 0부터 1까지 그 정사각형 공간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작용을 했다라는 게 그 덧셈으로 작용을 한 게 원소들을 그런 식으로 요렇게 그러니까 일단은 계산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정도까지는 알겠는데 이 계산이 약간 뭐라 그러죠? 좀 모르겠기도 한 게 이 계산이 무슨 의미가 있지? 그래서 이제 그 점에다가 작용을 해서 그 점이 뭐 다른 점으로 옮겨갔다. 그러면 그 다른 점으로 옮겨간 게 어 그냥 그렇게 평행이동 시켜서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혹시 네, 저는 감상이 이 정도입니다. 이해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잠깐 생각했거든요. 진짜 잠깐 생각한 생각으로는 저희 그냥 했잖아요. 이런 거. 군 연산을 줘서 뭐 더하기 했고 했는데 거기 그냥 이름만 지금 그룹 액션으로 붙인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제들을 봐도 그냥 이름을 붙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근데 이름만 붙였다. 그러면 네. 저걸 굳이 이름을 붙여서 저렇게 그룹 액션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정의를 했으면 그룹 액션으로 다뤘을 때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거는 좀 못 찾겠더라고요. 왜,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맥락을 좀 못 잡고 있는 느낌이 들었달까? 이번 주 내내? 좀 그런 생각이 혹시 그 약 노트 한번 가서 여쭤봐도 될까요? 노트 노트, 보면서 네. 잠시만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노트로 가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맨 처음 이제 그 정의 그룹 액션 정의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로 떠오르는 그룹은 더하기밖에 없거든요. 그냥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나마. 그러면 저기서 이제 항등원에다가 이제 그 데노티드 한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항등원에다가 그 곱하기 기호 뭐 펑션을 주고 x를 했을 때 x가 된다는 거는 저 때 저 곱하기 같은 뭐콜 거는 저게 저 함수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저걸 뭐라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쟤는 더하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저 연산은 첫 번째 줄 1 해서 모든 x 집합에 들어가는 x랑 네, 예, 요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만약에 G 그룹이 더하기면 더하기로 제, 정의된 그룹이면 요렇게 돼 제 있으면 생각에는 네. 이게 제가 방금 전에 그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이제 떠오른 건데 X라는 셋이 이게 그룹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X는 정말 임의의 아무거나 같은 셋이기 때문에 그 저기 점 찍은 게 더하기 그 G에서 연산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아까 전에 배동 선생님께 보여주신 토러스의 예시는 이제 G를 똑같은 걸로 잡았던 거였죠. 그 X를 네네. G랑 그냥 똑같이 잡았던 거. 그래서 이제 그 더하기 어, 예, 성립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그 가장 처음에 떠오른 거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의 일반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언제 나왔었냐면 저번 옛날 기대서에서 그 벡터 스페이스를 정의할 때 벡터 스페이스는 그 저기 그룹이 저기 벡터끼리 에디션이 있는데 또 하나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추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스칼라는 필드에서 뽑고 그다음에 그 벡터 스페이스가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그거는 일종의 뭐 필드 액션이라고 봐도 어 괜찮지 않을까. 근데 그때 나왔었던 것 중에는 그 조건이 1번이 2의 x 해면 x가 돼야 된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번에 저렇게 컴패러빌리티가 돼야 된다 또 있었는데 그때는 그룹의 연산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때는 필드였기 때문에 벡터 어디션이고 그다음 필드에도 더하기랑 곱하기가 두 개였어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저기 컴패러빌리티 하는 문장이 한 두 개 더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룹이니까 일단은 연산이 하나뿐이니까 2번 하나밖에 없고 또 X라는 이 어떤 뭐 에디션을 갖거나 이런 연산이 주어진 셋이 아니니까 임의의 셋이니까 또 그렇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스칼라 멀티플레이션 하나의 일반화로 했고 또 예전에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링 액션이라는 것도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진짜 G가 아니라 그룹이 아니라 링을 갖다 놓고 링 액션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필드에서 이제 링이나 그룹으로 점점점 일반화해가는 뭔가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시 1번에 그 채노직님께서 써주신 게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의 예시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이제 남는 왜 그러면 일반을 했었어야 될까? 그룹까지가 이제 남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또 코멘트 해주실 분들 계신가요? 저도, 음, 되게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 그 점으로 찍었잖아요. 네. 저 노트, 그러니까 노테이션을. 근데 보통 우리가 G의 연산을 점으로 찍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도로 좀 봐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G의 연산이 곱하기라면 저 친구는 이제 곱하기에 가까운 친구. 곱하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만약 G의 연산이 플러스라면 저 점은 플러스랑 되게 가까운 친구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2번 조건인 것 같거든요. 이게 왜냐면 저거는 어소시에이티비티랑 비슷하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뭔가 이거 곱하기 아니면 더하기라는 건가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렇게 거의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는데 군에 보면은 연산 이제 군 만들 때 얘네 대체로 저는 더하기 아니면 곱하기 정도밖에 못 본 것 같거든요. 군을 정의하는 그 군에서 이제 사용하는 연산들이 그러니까 군을 정의할 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정수 있으면 거기 더하기 들어가고 이랬던 것 같아요.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아니면 뭐 곱하기 할 땐 뭐 0 빼거나 근데 그런데 걔네들이 이제 어, 그런 걸 더 좀 포괄하려고 점으로 찍었다. 뭐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네. 그리고 아까 저도 얘기 들으면서 든 게 이태호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 X셋은 분명 그룹이 아닐 것 같아서 임의의 셋일 것 같아서 뭔가 확장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예, 저도 우선 이 여기까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그래서 그러면 그 그 첫, 어, 아, 네, 간단한 얘기인데 그 저 첫 번째 네네네 예시에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저 X는 하고 F에 N제곱하고 플러스 콤마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이렇게 쓰셨잖아요. 벡터 여기죠. 스페이스 오버 네. F 이렇게 네. 그렇게 쓰면 조금 어뷰징하는 거고 X는 그냥 F N제곱이라고 해야죠. 어떤 대수적 구조를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아, 그러네요. 아, X는 셋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영상에서 이렇게 네, 나왔거든요. 저도 영상 보면서 뭔가 네, 맞네. 셋인데 뭔가 네, 그 옆에 그러니까 것만 해야 되나? 네, 벡터 이게 스페이스. X를 F N제곱의 셋으로 본 다음에 음. 그 셋의 어떤 작용을 정의를 할 때 그걸 어떻게 정의하냐 했을 때 그 X를 벡터 스페이스 오버 F로 본 다음에 그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가져와서 액션을 정의하는 거죠. 되게 복잡하네요. 아 근데 뭐 그냥 그 다음에 말장난입니다. 순서대로 그냥. 그,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가져와서 왜냐면은 컴퓨터로 만약에 코딩한다고 생각하면은 이 순서가 한 두 개 늘어난 거잖아요. 하나씩 한 줄씩. 그쵸. 그거를 그냥 한 네, 줄로 쓴 건데 네, 정의에 맞진 않죠. 네. 그러네요. 네네. 액션을 음. 정리한다. 그, 그러면 그 아까 남유 선생님께서는 이 그룹 액션이라는 게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그룹에서의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을 조금 더 일반화한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예를 들면 저 점이라는 게 마치 더하기라고 하면 그룹
에서의 그냥 연산에 불과하니까 그렇게 보신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 저는 이제 수학 쪽이 잘 모르지만 그냥 드는 생각이 그룹 길이를 계속 봤잖아요. 그 전에 제가 수업했던 그러니까 강의 봤던 것만 하면 그룹 안에서 뭐 거기서 뭐 커션트 셋으로 보고 뭐 거기서 잡았는데 그룹이 아닌 것과 그룹 간의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느낌처럼 저는 느껴져요. 근데 결국 인간은 더하기 곱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는 걸로 할 거야. 어, 정리해서. 네. 네, 저는 제가 지금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싶은 맥락은 회전 변환인 것 같아요. 회전 변환을 조금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왜 회전 변환을 생각하고 싶냐면, 제가 알기로 회전 변환에는 그 회전 행렬들로서 회전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복소수에서 곱셈으로 회전을 또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같은 액션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같은 변환 작용을 서로 다른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같은 그룹 액션인가로 생각을 조금 해보면, 근데 방금 유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거는 어떤 대수 구조를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R2를 갖다 놓게 되면 그 앞에 뭔가 복소수 곱셈으로써 회전을 표현하고 싶으면 그냥 R2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러면 걔네 둘은 지금 G랑 X, 그러니까 G는 그 이 회전 변환이 뭐라고 해야지? 회전 행렬들의 모임과 뭐 단위원에서 그 회전 변환을 나타내는 복소수 곱셈이 같은 그룹이다. 뭐 그룹 아이소모피즘을 잡아서 같다라고 설명을 하더라도, 그럼 그 X, 그 저희의 대상이 되는 그 집합 X는 그러면 그냥 R2를 생각을 하면 조금 안 되지 않나? 근데 그럼 얘네 둘은 같은 그룹 액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좀 그런 질문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마지막 부분에서. 어, 김나원 선생님이. 그,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약간 아니, 좀 아니, 그건 아니고. 앵인 것 예, 같아요. 그래도. 그 복소수 곱셈을 할 때는 그 네네. 셋 X에 있는 원소도 그 복소 지수 꼴로 표현이 돼서 그게 복소 곱셈이 잘 정의가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거 없이 R2를 갖다 놓는다고 치면, 저 FN처럼 그냥 셋 R2를 갖다 놓는다고 치면, 그건 또 저희가 그냥 복소수 곱셈으로서 표현이 가능할지 약간 좀 그런 거죠. 아, 예. 그러면 셋 X가 다르니까 그 둘은 다른 그룹 액션인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음. 예, 약간 이해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생각했던 건 좀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저번에 날 그 유현 선생님께서 그 트랜스포즈를 그 얘기를 나눌 때 트랜스포즈가 뭐냐? 그러면 그것도 그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놓은 것도 트랜스포즈고, 그 트랜스포즈 우리가 쓰는 것도 트랜스포즈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뭐 같게 보는 그런 맥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거가 생각이 나서, 그럼 그룹 액션이라고 하는 애들은 어떤 작용을 하는 것들을 하나로서 바라보고 싶은 욕망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제가 잘 알고 있는 건 회전 변환이고, 네, 좀 그래서 그쪽으로 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김남원 선생님 말씀대로 어떤 R2에 있는 점 하나에다가 액션을 취할 때 그룹을 행렬 모임으로 줘버리면 걔는 회전 변환이 어떤 그런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복소수 모임도 R2랑 그 아이소몰픽 하니까 거기다가 또 R2랑 아이소몰픽 어 뭐죠? 복소수를 주면 이땐 G가 복소수가 되니까 그때 또 하면은 결과가 복소수가 되고, 근데 행렬의 R2 행렬 2x2 행렬이 또 R2랑 그 아이소몰픽하고 복소수랑도 아이소몰픽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같다고 다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어떤 셋에다가 어떤 작용을 한다라는 거, 회전이란 작용을 한다라는 걸 일반화해서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것 같아서 좀, 뭔가 핵심을 뚫는 설명인 것 같고, 좀 되게 설득이 되네요. 저도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복소수 곱셈이 뭐냐? 회전 행렬을 곱한 그 행렬 곱을 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게 그룹 액션이다. 이러면 좀 말이 좀
아, 그게 그룹 액션이구나. 약간 그렇게 납득이 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저도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저의 개인적인 또 감상은 그 질문은 결국 두 개의 그룹 액션이 같다는 게 무슨 의미냐? 라는 질문 같아서 결국 그룹 액션도 그 어떤 뭐라 해야 될까? 그룹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연산 하나 정의하는 거잖아요. 그 연산이 뭐 어떤 성질을 만족한다는 거고 어떤 집합에서. 그럼 집합 정하고 연산 정하는 게 대수적 구조를 정하는 거라면 그룹 액션도 일종의 대수적 구조를 정하는 건데 대수적 구조를 정했다면 아이소모피크한 구조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은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해야 되는 질문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듣다 보니까 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이게 그 액션이라는 게 어쨌든 함수인 거잖아요. 함수고 사실은 연산을 하는 것도 어떤 함수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 연산을 하는 것 자체를 좀 일반화를 하고 싶었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물론 이제 동어 반복일 수 있겠지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근데 아닙니다. 일단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혹시 또 다른 코멘트 있으신가요? 저 그 예시에서 그 보면은 A 닷 V가 나왔는데 어디죠? 아 그 거기 아 그 여기요? 네. A 닷 V 여기 그거 네. A랑 V가 각각 A는 그냥 스칼라고 V는 둘 다 스칼 옆에 적혀 있구나. 네, 아,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컨주게이트 액션을 볼 때는 조금 그 행렬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게 생각났어요. 그 어떤 뭐 행렬 A를 뭐 D 어떻게 썼더라? P 뭐 D 마이너스인가?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이렇게 대각화를 하는데 반대인가?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네, 대각화를 하는데 그 대각화를 하는 PD-1 네, 이렇게. 대체로 노테이션이 P를 마이너스였나요? 많이 아무튼 뭐 네, 뭐 그쵸, 중요하지만 그쵸. 이렇게 다이아고널라이즈니까 D죠. 아무튼, 요렇게, 네, 대각화를 하는데, 그런 약간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랑도 어떤, 그, 연결고리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챗GPT한테 물어봤을 때도, 어, 뭐지? 자기 자신 한 점으로만 이루어진 자명한 작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컨주게시 클래스, 그러니까 켤레류가 모두 자기 자신 한 점으로, 왜냐면 얘가 덧셈을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연산이 더하기니까 a, b, 그리고 x, y, 그리고 a역, b역, 이렇게 될 거니까 얘를 이제 더하기를 할 거면, 그러면 어디였죠? a, b 더하기 x, y 빼기 a, b 이렇게 될 거라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x, y가 나온다. 그래서 자기 자신 하나로만 이루어진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뭐 아이덴 1대1 대응으로서 이제 어떤 점하고 대응이 된다라는 거를 그런 식으로 그냥 함수로 정의를 할 수도 있는데 자기 자신을 정의를 할 때 덧셈이니까 덧셈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되니까 연산을 하면 요 연산을 하면 자기 자신이 되니까 요렇게도 자기 자신을 정의를 할 수가 있구나라는 게 조금 저는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걸 좀 공유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이런 저 부분 네. 잘 몰라서 그런데 G의 이제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게 무슨 의미인가요? 얘가 이제 인버스예요. 그래서 G 인버스 하면 E가 되는 상등원이 되는 인버스예요. 그룹으로. 그러면 네네네네. 저기 만약에 플러스면 저기 마이너스라고 봐야 되나요? 쉽게? 그렇게는 그냥 생각해도 될까요? 어쨌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뭐 3이다. 그러면 3의 인버스는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 덧셈
그룹일 때, 덧셈 음. 군일 때. 아, 근데 인버스를 그러니까 항등원을 만드는 녀석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 그렇죠. 여번이다 아, 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곱셈인 경우는 이제 얘가 3분의 1이 될 거고요. 음, 네. 그래서 적기로 이렇게 적었거든요. 이렇게 빼기로 적었는데, 음, 음. 적당하지 않은 표기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네. 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족을 더하자면 저 형태가 이제 저는 뭐 수학적으로 생각해 본 적 없지만 진짜 양자역학에서 많이 나옵니다. 음. 양자역학 처음 하신 때 이제 똑똑한 수학자분들이 계셔서 양자역학의 그런 연산이 정의된 걸로서 이제 수학사, 그러니까 물리사를 보다 보면 아는데, 그러니까 알게 됐는데, 디락 이런 분이 진짜 똑똑하셨다고, 수학적으로는. 근데, 네, 저런 꼴밖에 안 나와요. 저 꼴이 아니면 거의 뭐, 풀 수 없습니다. 다 행렬 연산에서 많이 나오고요. 실제로 양자역학은 뭐, 저는 그렇게 못 느끼지만 항상 교수님이 양자역학은 선형대수야! 라고 하시거든요. 양자역학은 전체 다 선형대수다. 네. 사실 뭐, 확률 뭐 이런 얘기하지만 양자역학은 전부 다 선형대수라서, 네, 저는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반가웠던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보던 거. 네. 저는 정반대였거든요. 어쩌면은, 네, 저는 네. 네, 무슨 생각으로 내가 왜 저걸 왜 생각해야 되지? 무슨 생각으로 저걸 생각했지? 근데 저게 중요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아직 제가 못 본 게 있는 것 같아서 뒤에 조금 더 나올 것 같은데, 저게 먼저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맥락에서 중요한 거지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신기하네요. 응용의 맥락에서 보면 저런 게 아마 다 그런 뭐라 그럴까 뭐 프리 트랜스폼이라던가 약간 그런 것들이 다 저런 꼴이라고 전 느껴지거든요. 왠지 저는 저런 꼴을 본 것 같아요. 이제 물리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져와서 바로 쓰니까. 그래서 네, 많이 봅니다. 근데 저거를 컨주게이션 액션이라고 했던 게 참 좀 재밌네요. 왜냐면 컨주게이트라는 단어를 쓰면은 물리학에선 대체로 무조건 복소수가 들어가거든요. 대체로. 그러니까 김나우 선생님이 보신 그게 힌트를 얻어서 간 게 굉장히 좋은 힌트를 얻어서 가신 접근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것도 진짜 짜증났거든요. 컨주게이트 하면 켤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짜증났어요. 그리고 대체로 저러면 회전입니다. 복소수 볼 때 저는 회전 빼고 회전이 빠진 적이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김나우 선생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도 되게 좀 와닿았어요. 저는 아 그래서 좀 재밌다. 이 부분 좀 전 재밌게 봤습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물리하는 사람들 잘 쓰는구나. 저도 좀 본 것 같습니다. 저, 맨날 이제, 네. 네. 네, 그,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저번이랑 비슷한데, 여기 또 예시가, 그룹 액션의 예시가 여러 개 있잖아요. 네. 어떤 예시가 가장 본인에게 와닿았는지 좀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여기 있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예를 들어, 이제 김나온 선생님은 복소수의 곱셈 같은 거를 좀 예시로 보려고 하신 거. 제일 와닿는 거는, 저는, 그, 뭐였지? 잠시만요. 그 아까 봤던, 맨 처음에 봤던 그 좌표 환원 작용? 트랜슬레이션? 액션? 그러니까 아까 챗GPT랑 얘기했던 그거 있잖아요. 그거였는데, 솔직히 다 와닿지 않는 것 중에서 그나마 이게 제일 와닿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걔가 왜 그 와닿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우리가 이제 모드라는 연산을 해서 그 정수 단위로 해가지고 걔네들을 예를 들어서 뭐 1.1이나 2.1이나 이런 애들을 다 똑같이 보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나머지가 같은 애들이랑 어떤 연관이 있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이제 토로스에서 뭐 본다고 했을 때 그게 그 약간 이동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이동을 시켜줘서 그 어떤 토로스 위에 있는 점. 근데 사실은 토로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격자
그 1 곱하기 1짜리 격자 안에 있는 점이죠. 근데 걔를 벗어나서 얼마를 갔을 때 약간 이렇게 돌아와서 다른 점으로 가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약간 재밌다 정도로, 네, 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냥 멀리서 볼 때 행렬 연산이 가장 많이 생각났고요. 왜냐하면 행렬 곱 생각할 때 가장 이제 행렬 맨 처음 배울 때 가장 짜증난 게 A, B는 BA랑 다르잖아요. 그 부분이 나오고 나머지 조건들에서 여기서 얘기한 뭐 결합 법칙 같은 거는 뭐 되는데 이제 그 교환은 안 되고 하는데 여기가 약간 그 정도 딱 단계인 것 같아요. 그 약간 연산 특징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저는 행렬 꼴로 많이 보였어요. 특히 컨주게이션 부분 저거 보면서 약간 행렬 대각화 같은 것 좀 생각났고 물론 그걸로 구체적으로 예시가 떠올라서 계산을 해보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감상이 그 어쨌든 수학은 다 똑같이 보고 싶어 하는가 행렬로도 뭔가를 하고 싶나 이런 느낌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은.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지용현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선생님 어떠신가요? 음, 저는 이제 예시보다는 그러니까 그룹 액션의 또 다른 노테이션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봤을 때 딱 뭔가 확 와닿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어떤 노테이션이 하느냐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는 형태는 G 크로스 X에서 X로 가는 일종의 함수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말할 때 기본적으로 액션 on X라고 보통 얘기를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X상에서의 액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X라는 집합이 있고 거기다 뭔가 G라는 녀석을 뭔가 주입을 하니까 뭔가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원래 X라는 원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 G라는 것을 뭔가 더 이상한 짓을 해주니까 어떤 공역은 어차피 결국에 X 안에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노테이션을 쓸 수 있냐면 그룹마다 X에서 X가 섞이는 거잖아요. G를 넣을 때마다 섞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말 혹시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X가 있고 어떤 G를 연산해 줬더니 X가 막 섞이더라. 라고 생각을 뭔지 모르겠어요. 섞인다가 뭔지 모르겠어요. 퍼뮤테이션. 근데 네네. 그게, 물론 이건 그러니까 어떤 노테이션이 있냐면 그룹 액션을 저 상태에서 어떻게 쓰냐면 G에서 퍼뮤테이션 X로 가는 함수라는 노테이션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커뮤테이션 X로 가는 함수를 어떻게 쓰죠? 그냥 펌 X라고 적어주셔도 되고.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저런 노테이션을 봤을 때 저는 아, 음. 그러니까 뭔가 그룹 G마다 어떤 하나의 퍼뮤테이션으로 보내주는 함수구나라고 했을 때 저는 조금 더 와닿긴 했었는데 왜냐면 이거는 이제 G 하나 갖고 일변수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물론 이건 제 기준에서 조금 이게 조금 더 생각이 더 와닿았던 부분이 있고 물론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긴 합니다.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오히려 더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기 네. 그 강의 노트 뒤에 보면 퍼뮤테이션 뭐 리프레테이션 뭐 그 부분 나오는데 그 거기서 나오는 퍼뮤테이션인가요? 그게 얘기해 주신 게. 그럼 여기 노트에 보면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네, 이 퍼뮤테이션 네, 거기. 아, 음, 이 내용인가 일까요? 뒤에서 얘기해 주신다는 게 얘기 나온다는 게. 근데 근데 이제 맞아요. 솔직히, 네, 네네. 네네, 말씀하세요. 혹시 퍼뮤테이션 자체가 혹시 불편하신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여기서 네네. 이제 언급된 내용의 흐름이 이제 지용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인가 싶어서 그냥
질문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그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X가 어쨌든 G라는 녀석에 의해서 또 어차피 X의 원소가 될 거잖아요. 그럼 네. 결국에 걔 X 안에서 섞이겠죠. 그쵸?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서 생각을 했을 때 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제 그게 생각에. 섞이는 게 랜덤으로 섞이는 것도 그러니까 사실 랜덤은 이제 아니겠네요. G가 네, G가 다 연산돼서 뭐 X가 그대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음, 순서가 아,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G에 네. 따라서 다 바뀌니까. 네네. 네네네. 그래서 전 저런 노테이션을 봤을 때가 좀 와닿긴 했었고 예시로서는 저도 예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음. 김남 선생 질문은 어떤 예시가 와닿았냐가 조금 질문이셨죠. 저한테 개인적으로 유현수 말씀하셨던 게 선생님. 아니, 김남 네네. 선 좀 전체적인 그런 결에서 그룹 액션을 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전체적으로 아 네, 여쭤보고 그래서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테이션은 G에서 퍼뮤테이션 X를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일변수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렇게 보면. 음, 그럴 수 있겠네요. 섞인다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섞이는 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액션을, 퍼뮤테이션 자체를 뭔가 그냥 예시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G에다가 뭐 1부터 N으로 만들 수 있는 퍼뮤테이션을 넣고 X에다가 그냥 그러니까 1, 2, 3, 4, 5, 6 해가지고 N까지 들어있는 집합을 넣으면 그게 그룹 액션의 예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 코딩 하다 보면 랜덤 뭐 이런 거 뭐 섞을 때 퍼뮤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함수 같은 게. 그냥 섞는 거, 숫자 배열 같은 것도. 음,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거기서 왔겠지? 예, 항상 왜 얘는 랜덤이 아니야? 함수나 이런 거 볼 때 기본 다 그거 보면은 왜 퍼뮤테이션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음. 커뮤테이션의 정확한 정의를 드리자면 그러니까 어떤 집합 X가 있고 자기 자신을 간 함수 중에 바이젝션이 되면 저희는 그것을 이제 퍼뮤테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그때 퍼뮤테이션 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희 말로는 뭐라 하죠? 치환, 치환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퍼뮤테이션을. 음. 아니면 혹시 제 얘기가 조금 혹시 더 혼란스럽게 들으셨나요? 아니, 아닙니다. 대동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조금 조금 더 납득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아니요, 네, 네.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약간 혼란 플러스 약간 납득, 약간 이런 느낌. 네. 섞을 수 있겠구나. 네, 정도. 그거는 네. 예시를 조금 더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또 다른 분들 코멘트, 아까 유현 선생님 질문에 대한 코멘트가 또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이제 유엔 선생님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사실 처음 공부할 때도 그렇고 얘는 잘 모르겠고요. 저번에 어쩌다가 얘기가 나와서 그 녹화 끝나고 중현 쌤한테 제가 물어본 적 있거든요. 그룹 액션이 대체 뭐 하자는 걸로 보시냐. 그때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그 함수 퍼뮤테이션으로 보면 된다. 섞는 걸로. 영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그리고 저런 예시들이 오히려 더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컨주게이션? 그렇죠. 저걸 컨주게이션이라고 부른다는 거는 되게 그냥 익숙하게 받아들이고는 있는데, 저게 왜 컨주게이션이지라는 게 아직 안 받아들여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복소수에서 컨주게이션 얘기하잖아요. 그거랑 저게 정말 같은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함수 정도? 네, x에서 x로 가는 함수? 지금 선생님 말씀처럼. 그래서 뭐 그런 거 보는 거죠. 굳이 토러스까지 안 가도 뭐 예를 들어 실수를 x라고 잡고 실수 위에서 정의된 그 뭐 1대1 대응들을 모은 걸 g라고 잡으면 그러니까 함수들의 모임이 g가 되는 거고 예쁘게. 그러고 이제 저 그룹 액션이란 무엇이냐? 그 함수에다가 x를 넣는 거죠. 어떤 함수에다가. 뭔가 적용한다는 말이 그렇게 들으면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보통 뭐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뭘 적용한다? 함수를 적용한다? 뭐 지수 함수에다가 뭐 숫자 3을 적용한다? 이런 느낌? 그러면 대입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긴 하는데 어, 그렇게 좋은 예시는 없습니다. 약간 그 이야기를 듣다가 약간 떠오른 게, 그 잊고 있었던 게 떠올랐는데, 이 생각을 했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함수 아까 이제 적용한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저는 이제 합성이랑 생각을 좀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 잠시만요. 하나를 더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뭐라고 할까? x 더하기 3이라고 해볼게요. 함수가. 그러면 이런 함수가 있는데 어 얘를 그냥 이 fx라고 하고 f 합성 f를 하면 그러면 f에 x 더하기 3을 넣어야 되니까 f에 아 f가 아니고 x 더하기 3에 x 더하기 3에 거기다가 3을 더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합성이 되잖아요. 근데 위에가 아니고 어디였지? 뭐였지? 아까 그 챗GPT 예시에서 무슨 트랜슬레이션 액션? 이게 뭐 뻘소리일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은데 트랜슬레이션 액션을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0, 1, 1이겠죠? 1, 1 이렇게 되겠죠? 대충 쓸게요. 그러면 여기서 뭐 예시 하나면 아무거나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뭐 0,8 0.8, 0.6이다. 여기다가 이거를 여기 이제 x, y고 얘가 x, y고 a, b는 뭘로 할까요? 똑같은 걸로 할까 그냥? 똑같은 걸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0.6, 0.8, 0.8이고 얘가 0.5, 0.5다. 0.5다. 그러면 여기를 더하는 거면 그 얘가 더해져서 이제 1.3, 1.3 이렇게 되는데 이거랑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함수 합성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여기가 기울기가 1인 애들만 되겠죠, 지금은? 기울기가 1인 애들만 될 텐데, 기울기 2인 애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다른 애들도 뭐, 되게끔 하면 되게끔 할 수는 있겠다 정도는 생각은 했는데, 그거는 못 해봤고, 그냥 생각을 해본 건, 기울기가 1인 애들 중에서 얘네들이 바뀌면, 걔네들을 합성을 할 때, 또는 아니면 gx를 뭐, x-1이다. 이렇게 하면, f.g도 해볼 수 있잖아요. x 빼기 2로. 더하기구나. x 더하기 2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다르면 얘가 다른 애들끼리 합성해서 액션 하는 거고 얘가 같은 애들끼리 하면 뭐 아까처럼 0.8, 0.8에다가 뭐 0.8, 0.8 액션을 해서 얘가 1.6, 1.6인데 근데 걔가 모두 1이니까 뭐 얘는 0.3, 0.3 나오겠죠. 얘는 0.6, 0.6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랑 뭔가 비슷해 보여서 토러스 위에서 이런 식으로 약간 1차 함수의 합성처럼 함수들을 합성하고 이렇게 할 수 있나? 정도까지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떠올라서 네, 공유를 좀 해봤습니다. 아니, 뭐 그러니까 저걸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것 같아요. 액션이라는 단어와 이만큼 정의를 두어서 사실 저거 뭐 약간 그
저렇게 표현을 해야 수학적으로 엄밀한 건가? 약간 제가 수학을 잘 모르지만 그냥 어쨌든 그 약간 주기 함수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고생을 해서 표현해야만 하나? 라는 저의 약간 그냥 그 빡침이라고 할까요? 빡침. 아, 빡침, 아니, 그쵸. 아니, 저걸 누가 저렇게 했어요. 중학생에도 얘기하면 저렇게 대충 얘기하면 0에서 1 사이고 넣으면 넘어가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뭘 굳이 저 뭐, 좀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해가 되는, 그 말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저도, 아니, 이딴 짓 왜 하는 건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요거 생각하면서 보니까, 아, 그러면, 아까는 연산의 일반화라고 하셨는데, 합성도 이런 식으로 일반화, 그러면 합성의 일반화라고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합성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수를 뭐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해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나와.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좀 추상화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어쨌든 추상화를 계속 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수학이.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영 이제 헛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 좀 비슷해 보여가지고 네, 공유를 좀 해봤습니다. 혹시 그 여기 네, 합성 얘기가 나오면은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그룹 액션은 기본적으로 그룹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네, 그룹 오퍼레이션이 있죠. 그룹 액션이 있고. 그럼 저는 이 두 개를 아까 말씀드린 게 그룹 액션은 어떤 함수에다가 함수를 씌우는 거, 함수를 적용하는 거 이렇게 본다면 이제 거기서 그룹 오퍼레이션을 합성으로 보는 거죠. 함수들 사이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합성과 그룹 액션은 좀 다르게 다가오긴 합니다, 저는. 아, 근데 어쨌든 뭐, 저 그룹 액션의 그 두 번째 조건이 저거잖아요. 그 네, 컴패티빌리티. 그래서 네, 네,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합성 이런 네, 걸 네, 관찰을 하면서. 네, 네. 맞습니다. 네. 협상을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조금 닮은 구석이 있네 이런 정도로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네, 코멘트가 없으시면 넘어가 볼까요? 그, 아까 이거 전에 지금, 네네, 말씀하세요. 혹시 그룹 액션을 코셋이랑 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싶어서요. 그 코셋에서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게 맞다면은 어, 부분군을 쓰는데 그 부분군을 그냥 일반 부분군이 아니라 일반적인 집합으로 좀 일반화한 것으로도 그런 식으로 좀 연결고리를 가져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포셋을 일반화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조금만 더 자세하게 공유해 주시겠어요? 어, 뭔가 지금 논의가, 어,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룹 액션이 가지는 그 의미와 이것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뭔가, 어, 어떤 의미에서는 이 그룹 액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좀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어, 부분군, 사이에서의 연산을 생각을 하다 보면 거기서 좀 확장을 시켜보는 거는 좀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저도
좀 잘 정리가 안 되는데 좀 그렇게 갈래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 좀 생각이 더 정리되면은 네,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5번 예시랑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분군이 있고 5번 예시가 그거죠. 그 레프트 코셋을 가지고 어 뭐죠? 그러면 이제 얘가 액션이 된다까지가 이제 예시가 나온 건데 요거를 솔직히 이것도 음 어쩌라고 약간 이거거든요. 그래 되나 보지. 되네 말은 되네. 약간 왜냐면 그 2번이 된다는 거를 이렇게 증명이 되니까 말은 되네. 그 액션 되긴 되네. 그래서 이거 어디다 써먹지? 약간 이런 저는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그거 비슷한 맥락으로 조금 더 이제 김진호 선생님께서 말씀을 좀 더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요 김진호 선생님 코멘트 관련해서 뭐 코멘트를 해주실 것이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그 김준호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게 저희가 레프트 코셋 이야기할 때 G에다가 서브그룹 A로 쓰는데 그거를 H를 뭐 일반적인 셋 X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확장한다라는 개념으로 본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로 전 이해했는데 그게 그 말씀이 맞으신가요? 네, 그랬어요. 아, 네네. 맞아. 그리고 아까 지용현 선생님께서 퍼뮤테이션 이야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그 퍼뮤테이션, 그 G에서 퍼뮤테이션으로 가는 그거를 여기 채널 지기님의 노트에 나와 있는 노테이션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제 그때 만약에 X가 1, 2, 3 이렇게 들어있는 1, 2, 3 세 개만 가지고 있는 집합이고 G가 만약에 1, 2에서 1, 2, 3으로 가는 어떠한 퍼뮤테이션 그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하면 그 G는 그룹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덴티티가 있고 그 바이젝션 두 개 연산해도 여전히 바이젝션이니까. 그러면 그 G를 퍼뮤테이션 모음으로 보고 X를 1, 2, 3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X라는 셋에 G라는 액션을 취한다라는 거는 X에 있는 원소 세 개가 어떻게 그 퍼뮤테이션을 통해서 막 위치가 바뀌는 그런 거를 말씀하신 그건 거죠? 그러니까 지금 X를 유한집합인 1, 2, 3으로 주신 거고 G 자체를 시메트릭 그룹으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그 그룹 액션, 퍼뮤테이션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X 자체는 1, 2, 3을 말씀하신 거고 G는 대칭군 혹시 말씀하시는 걸까요? 말씀하신 어, G가? 그, 그러니까 X에서 X로 가는 퍼뮤테이션 모아놓은 거, 네, 그건가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액션을 한다라는 게 X에 있는 애들의 1, 2, 3일을 뭐 3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그 아이덴티티를 취하면 그대로 간다든가 그러면은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전 진짜 토러스 같은 걸 생각해 보면 토러스에 점들이 있을 때 걔네들이 위치를 막 이렇게 바꾸는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조금 나아가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건 말장난이 되는 거죠. 왜냐면 1, 2, 3들 그거를 모은 거에서 그거 섞어주는 거 자체가 퍼뮤테이션 모아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거에서 같은 거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아까 뭐 회전되나 이런 얘기도 나왔던 거 생각하면 그냥 자기 안에서 노는데 위치만 바뀌는 뭐 이런 걸 생각하려고 그룹 액션을 그거에 조금 일반화된 버전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퍼뮤테이션을 이야기하신 거에서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말장난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그거는 이제 약간 제가 말씀드린 노테이션을 보자면 G에서 퍼뮤테이션 X로 가는 함수로서 말씀을 해보자면 X 자체가 1, 2, 3이란 유한 집합이었고 그러면 공역 자체는 그 1, 2, 3에 대한 퍼뮤테이션을 모아준 거잖아요. 그리고 G를 그냥 똑같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자기 자신으로 가는 그냥 함수 주신 거고. 혹시 어, 괜찮으신가요? 어,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렇게 퍼뮤테이션 작용을 하는 게 일종의 그룹 된다라는 거였고, 그룹 액션을 만든 사람의 그 어떤 의도가 이제 여기에 만약에 퍼뮤테이션과 깊게 연관이 있다면은 이럴 수도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지용현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퍼뮤테이션으로 본다라는 거에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가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G를 뭐지? 조금 이해하다가 못했어요. 놓쳤어요. 그럼 저희가 원형으로 생각하자면 G 곱하기 X에서 X로 가는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 네. 원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리고 이태호 선생님께서 주신 게 X는 그냥 1, 2, 3. 그 다음에 G는 예, 퍼뮤테이션들을 모은 걸로 주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 따라서 퍼뮤테이션 그 정의 따라서 움직이겠죠. 네네. 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 퍼뮤테이션 준 거에 따라서 움직일 텐데 라고는 저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은 하는데 이태호 선생님 질문이 제가 정확하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가 아직 클릭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두 분께서 좀 비슷한데 다른 말씀 나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선생님은 지금 퍼뮤테이션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하신 것 같고, 이태호 선생님은 지금 퍼뮤테이션, 그러니까 시메트릭 그룹이, 시메트릭 그룹을 G로 뒀을 때, 그리고 뭐 X를 그 1, 2, 3으로 뒀을 때, 음, 그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그거를 그룹 액션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태호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실 중요한 건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룹 액션으로 볼 수 있다를 넘어서 그룹 액션을 항상 퍼뮤테이션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그게 퍼뮤테이션 리프레젠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네네. 네,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그 유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그 뭔가 저희 둘의 차이를 이해는 했는데, 네. 사실 제가 그 약간 정서적으로 약간 제가 말씀드린 노테이션이 더 편하다는 이유는 그냥 좀 나이브하게 말씀드리면 저 G 곱하기 X 저 두 개 있는 걸로 보는 게 제가 조금 별로거든요. 왜냐면 생각을 두 개씩이나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 들잖아요. 그러면 근데 G 하나만 생각하고 그냥 어떤 함수로 보내준 녀석을 생각해 보면 그냥 일반수 G 하나처럼 생각해 보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저희도 이변수보다 일변수가 좋잖아요. 약간 그런 나이브한 정서 관점에서. 네, 일단 코멘트들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신가요? 솔직히 시메트릭 그룹이 뭐 정의도 잘 안 나오고 아직은 그래가지고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혹시 추가적으로 또 있으면 시메트릭 그룹이 나오고 얘기를 또 좀 더 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럼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리마크에 G가 이제 X로 액션을 하는데 어, 각각의 G에 대해서 이제 시그마를 이렇게 정의를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랬을 때 시그마 G라는 게
함수가 이제 g.x인데 그럼 얘가 원투원이고 원투인 거는 여기 증명은 이렇게 증명은 쭉 이렇게 돼 있어서 증명을 했는데 저는 이 시그마 x를 왜 정의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증명이야 그냥 뭐 원투원 원투원이네. 왜냐면 얘가 다르면 아니지 그 x1, x2를 집어넣었을 때 같으면 x1, x2도 같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온투인 경우는 다 모든 어떤 x에 대해서 이제 y가 그런 식으로 g를 뭐죠? 시그마 g를 씌우면 이제 y가 나온다라고 그런 식으로 되면 이제 증명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시그마를 왜 정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서 이제 코멘트 있으시면 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바이젝션을 얻잖아요. 네. 그럼 바이젝션이 가르쳐 주는 게 뭐가 있죠? 바이젝션이 가르쳐 주는 거요? 바이젝션 1대1 대응인데 그 일단은 카디널리티가 같고 그리고 아이소모피즘이라고 네, 네. 그래서 카디널리티 관점에서 본다면 그냥 집합에다가 액션을 취해도 X의 카디널리티는 변하지 않는다. 아, 네네네. 뭐 이런 것도 얘기해 볼 수 있고 뭐 네. 아이소모피즘 얘기도 충분히 해볼 수도 있고요. 네네네. 음. 사실상 이게 퍼미테이션 얘기이긴 합니다. 사실상. 아, 그런가요?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극본인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방금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얘가 어디 중요한데 쓰이길래 굳이 영상에서 이게 많이 축약을 하시잖아요. 많이 축약을 하시는데 굳이 영상에서 이런 걸 또, 정의를 해서 이걸 알려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시는, 또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못 찾아봤어요. 아직 못 찾아봤는데, 요거에 대한 것도 좀, 뭐, 챗GPT나 아니면 뭐 다른 뭐 문서나 이런 것들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이게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영상을 안 보고 왔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펌 X가 여기서의 저 XX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뭐, 말한 게 네네. 이건가요? 네네. 아. 그 시메트릭 그룹이라고 나왔는데 그럼 이 시메트릭 그룹은 제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이게 시메트릭이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칭군이라는 게 어떤 군이 있고 그 저는 약간 거울 느낌이거든요. 거울 대칭 뭐 이런 느낌인데 그렇게 해서 어떤 원소끼리 이렇게 대응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막연하게 어 받아들였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 영상을 쭉 봤는데 혹시 비슷한 느낌이 맞는지.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제가 그냥 납득하는 방식이어가지고 제가 틀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시메트릭은 그냥 뭐 관계에서 시메트릭이 있고, 그러니까 저도 고민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뭔가 바뀐 것들을 모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섞은 것들을 모아준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시메트릭 그룹이란 게. 근데 저 그거를 모았는데 그게 왜 시메트릭이지? 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음, 이건 제가 납득한 방식이고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대칭이다라는 말이 여기서 그러니까 섞어준다는 것은 그 원소끼리의 어떤 대소라는 게 없잖아요, 사실상. 그냥 어떻게 그렇죠. 바꾸는지만 중요한 거지. 그런 시메트릭을 말하는 거지 않을까. 근데 어, 물론 저도 이건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름 납득은 되는데. 음, 그러니까 그거의 저는, 순서 네. 바꾸는 게 중요한 거지. 원소끼리 어떤 뭔가 더 어떻고 그런 거는 관심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아, 어떻게 그렇죠. 바꿀지가 중요한 거지. 어, 저는 대칭 구조가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단, 어, 아침에 거울만 봐도 사람은 이렇게 대칭이잖아요. 선대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대체로 다 대칭이기도 하고. 그러면 대칭이라는 게 왜 좋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세로선 기준으로 오른쪽을 알면 왼쪽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 되게
좁은 부분만, 작은 부분만 알아도 전체적인 부분을 다 알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미트릭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게 되게 좋은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했는데, 네. 그냥 그런 감상이 좀 있었다. 일단, 네, 그 정도까지 일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퍼뮤테이션 관련해서, 네. 그래서 밑에 퍼뮤테이션도 또 나와요. 나오는데, 아무튼 그래서 시그마라는 것들을, 그렇게 해서 1대1 대응이니까, 그래, 1대1 대응이라서 대칭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카디널리티가 같고 1대1 대응이라는 것들은 원소들을 잘 정렬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됐다고 쳤을 때 이걸 1, 2, 3을 붙여야지. 이렇게 붙여볼게요. 그러면 얘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이제 세모 2, 1, 3으로 했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도 대칭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혹시 다른 그냥 네. 선생님들은 어떤가요? 저런 것들을 모아주는 것을 대칭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저게 왜 대칭이지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전 저걸 방금 봤는데 방금 저런 이 스키마틱을 보고 제 생각은 저게 왜 대칭이지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이신가요? 이게 정렬을 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 네. 정렬을 하면 그 정렬하는 순간 정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제 정렬을 하는 순간 정보가 사라진다. 저는 이제 물리학자 입장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물리학을 하는 입장에서 정렬을 하는 순간 정보가 사라지는 거잖아. 저건 다른 거잖아. 정렬하면 정보가 사라진다. 정렬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음, 제가 똑같은 표현을 쓰는데, 섞은 거잖아요. 한마디로.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네네. 그 정렬하면 정보가 사라지나? 정렬은 그죠. 오더링이 있어야 되니까 저거는 네. 뭐 섞었다고 봐는 게 더 맞겠네요. 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물리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시메트릭이 나오면은 저희도 이제 물리학자들도 시메트릭 나오면 발작 일으키거든요. 네.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발작 수준입니다, 진짜. 근데 제가 봤을 때 저거는 시메트릭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느끼기엔 시메트릭처럼 안 느껴져요, 저거는. 혹시 그럼 물리에서 말하는 시메트릭이 혹시 정확히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물리량이 어떤 물리량이 있을 때 얘를 어떠한 변화를 줬을 때, 근데 그냥 좌표 변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화를 줬을 때도 그 물리량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걸 시메트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시미트릭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시간에 대한 시미트릭이 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은 그 함수라고 생각할게요. 어떤 다이나믹스를 묘사하는, 그러니까 운동을 묘사하는 함수가 시간에 대해 있는데 t를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t를 넣었을 때랑 같다. 그러면 이제 타임 시미트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사실 그 물리 현상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시미트리 하나를 알고 있으면 계산량도 엄청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대체로 뭐 F는 MA라는 식을 행렬로도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미트리가 된다고 하면은 행렬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각화나 이런 걸 했을 때 계산량이 엄청 많이 줄 거예요. 그러면은 혹은 단순히 생각해도 뭐 예를 들어 어떠한 어 우리가 스핀 구조를 많이 통계 물리에선 보는데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핀은 이제 자성이 있는 걸 스핀으로 보고 와서 업을 하면 플러스, 다운하면 마이너스인데 얘는 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돌아가는 스핀들을 모아놓고 어떤 시스템을 보는데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는 플러스인 자리에다 마이너스 놓고 마이너스인 자리에 녀석에다가 플러스 놓으면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 걔네 총합은 그러면 계산량이 2분의 1로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물리에서는
시미트리가 뭐 계산적으로 봐서 주도 중요하고 물리적인 걸 이해하는 데서도 중요하고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전역학이라 하는 그런 F는 MA를 통해서 뭔가 계산하는 그게 이제 사실 뉴턴의 F는 MA에서 라그랑지안 해밀토니안 역학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 페이즈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제 수학에서도 많이 중요한 넘어가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페이즈 스페이스는 이제 해밀토니안으로 물리학 이제 뭔가를 보는데 시미트리가 전부다. 해밀토니안 그으로 보는 페이지 스페이스에서 보는 물리량들의 시미트리가 그 시스템의 전부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물리학에서 시미트리는 중요합니다. 시미트리가 있다라는 건 보존량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존된다는 거거든요. 뭔가 바꿔도 얘가 여전히 유효하다. 시간에 대해서 혹은 뭐 회전에 대해서 아까 이제 김나원 선생님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회전에 대해 보잖아요. 회전에 대해서 같다. 뭐 시간에 대해서 같다.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게 다 수학적 구조와 뭔가 다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 해밀턴도 수학을 개 잘했대요. 그 사람이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그런 그래서 물리학자들 항상 시미트리를 발견했다 하면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발작 일으킵니다. 좋아서. 슈가 하이, 뭐 도파민 뭐 이런 거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도 뭔가 어, 구조가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런 물리학의 연결은 다 수학의 연결과 연결돼 있어서 저도 그런 걸 기대하면서 보는 거죠. 네, 물리학에서 시미트리는 그렇습니다. 예, 좋은 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그릴까? 이런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아, 얘는 그리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물체가 질량이 m인데 얘는 속도 v로 가고 있는 좌표계고 얘는 정지에 있는 좌표계거든요. 그러면 얘가 질량이 똑같아요. 뉴턴 역학에서는 질량이 똑같아요. 질량이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얘가 3톤짜리 자동차가 갑자기 뭐 10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질량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계산하면 돼요. 이게 이제 시메트리가 있는 거고 시메트리가 없는 건 뭐냐? 그러면 똑같은 상태인데 얘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면 질량이 변해요. 그래서 그거는 보정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계산하기가 좀 빡쳐요. 그런 부분이 이제 시미트리가 없는 건데 그런 걸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얘기 들으면서 방금 그게 생각이 났네요. 첫 번째를 갈릴레이안 그룹 뭐 그렇게 거기서 그룹이 나와요. 그래서 그 계산할 때 저는 이제야 왜 거기서 그룹이 나왔나 좀 느끼는데 뭐 갈릴레이안 그룹이라고 하고 저걸 이제 뭐 로렌츠 그룹 왜냐면 그 로렌츠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의 근데 거기서도 결국 좌표 변환에 대해 얘기해요. 다 행렬로 나와서 네, 네 아무튼 여기는 일단 여기까지 저, 여기까지 웃던네. 하고 예, 그다음에 그 그래서 얘기 이제 듣다 보니까 네네네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시메트리가 전부다라는 그 명제거든요. 네. 근데 그 아래에 그 혹시 나오나요? 케일리 정리를 하죠. 회의 네네. 정리 네 뭔지 예, 몰랐는데 하긴 했어요. 저 들어보니까. 합니다. 예. 사실 이거가 하는 말이 이제 저기 SG라는 게 시메트릭 그룹을 표기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사실 시메트릭 그룹은 그리고 우리가 느끼기에 퍼뮤테이션들을 모아놓은 그룹이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 어색하지 않죠? 그냥 뭐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보이죠. 원소 하나가 그리고 뭐 그 그룹 전체가. 근데 G라는 건 사실 되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추상적이고 그럼 뭐 다 그룹이 될 수 있는 건데 좀 와닿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케일리 정리가 결국 얘기하는 걸로 제가 좀 갑자기 넘어가려는 건데 얘가 얘기하는 게 결국 아래 써 있듯이 모든 그룹은 시메트릭 그룹의 서브 그룹이다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이 그룹이라고 하는 되게 추상적이고 되게 일반적인 그냥 아무거나 다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의로 보이는 그룹이 사실은 이 퍼뮤테이션들을 모아놓은 시메트릭 그룹의 서브 그룹으로서 전부 다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 처음 볼 때는 저는 되게 놀랐어요. 케일리 정리 보고. 아니 내가 지금까지 그룹이라는 게 되게 막 밑도 끝도 없고 일관성도 없어 보이고 이것도 그룹 저것도 그룹이라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퍼뮤테이션 그룹, 시메트릭 그룹은 되게 뭐 좀 뭔가 내가 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거의 서브 그룹이라는 거잖아요. 모든 G는. 아무 G를 가져와도 퍼뮤테이션 그룹의 서브 그룹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볼 땐 되게 놀랐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공부할 때는 내가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룹이 그렇게 어려운데 모든 걸 시메트릭 그룹 안에 넣을 수 있다고 하면 알고 보면 시메트릭 그룹도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항상 그 듣는 그 계산과 논리에서의 이점으로 보자면 G가 어렵다면 SG도 당연히 어려운 거죠. 훨씬 어려운 거죠. 왜냐면 뭐 예를 들어 유한집합이라고 G를 생각을 해도 G가 뭐 오더가 N이라고 하면 SG의 오더는 뭐가 되죠? N개 성는 거니까 N 팩토리얼. NPN이잖아요. N 팩토리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N개짜리로 어려웠던 걸 N 팩토리얼만큼 어렵게 한 거니까 이거는 진짜 개어렵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계산상의 이점은 하나도 없구나. 계산하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데 논리적으로는 그래도 내가 모든 그룹을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시메트릭 그룹의 서브 그룹만을 보면 된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좀 이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건 갑자기 감상이고 어쨌든 모든 것이 시메트릭이 전부다라는 거를 이런 면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혹자는 또 그룹 자체를 어떤 시메트릭을 포착하는 그런 추상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이게 좀 저것도 저도 들을 때 좀 이제 생각해 보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룹 앞에 시메트릭 그룹이 붙으니까 시메트릭 그룹이 좀 더 좁은 범위일 것 같잖아요. 집합으로 표현하면 그룹 밑에 시메트릭 그룹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시메트릭 그룹 안에 그룹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발견된 순서가 뭐 늦었나 싶기도 하고. 음, 그 부분 되게 좀 그러니까 듣고 나니까 되게 놀랍네요. 네. 어, 네. 저도 코멘트를 좀 남기면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켈리 정리가 원래. 근데 지금 시메트릭 그룹의 정의를 보면 자기 그 X에서 X로 가는 함수들 중에 원투원이고 온투면 그거 애들 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드는 생각은 그냥 진짜 그냥 다 모아놨네? 그냥 다 모아놨으니까 엄청 크겠네? 그리고 그 안에서 G를 뽑는 게 사실은 그 솎아주는 것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는 좀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당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X에서 X로 가는 모든 그 1대1 대응을 모아놨으니까 그중 하나겠지라고 생각하면 다 모아놨으니까 그중 하나겠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 논리적으로 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그 코멘트에 비춰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그룹이라고 하는 애는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들 중에 그걸 솎아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들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가 이게 말이 좀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그 유현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계산상의 이점은 없을 수 있어도 논리적으로 이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케인리 정리에 대한 감을 전혀 못 잡고 있었는데 그룹이라는 게 그런 것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포인트가 조금 저한테는 좀 꽂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김나원 선생님 말 듣다 보니까 전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해서 좀 더 명확해졌는데 드는 생각이 그럼 굳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룹 이거 그냥 다 모아놓은 거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냥 함수로 하면 안 돼요? 꼭 이 앞에 수많은 앞에 장들을 지나가서 이렇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좀 그때그때 정의하기 싫은 건가? 약간 좀 또 약간 비효율적이다라고 할까요? 이러한 노고를 들여서 뭔가를 얻을 수 있으니까 하는 거일 텐데. 맞잖아요. 결국 다 모아놓고 연결시키겠다 뭐 이런 건데. 약간 그런 관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룹 처음 얘기할 때는 가장 쉬운 예시들을 우리가 봤던 게뭐 정수, 뭐 실수 이런 거였는데 실수 하나를 내가 가져와서 뭐 3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실수의 원소 하나를 가져와서 그 3이라는 원소는 그냥 수잖아요. 3인데 그 실수를 그룹으로 보겠다는 게 결국에 이렇게 어떤 시메트릭 그룹의 부분 군으로서 어떤 부분적인 구조로서 군의 의미가 나타난다면 실수라는 것의 원소 3도 결국에 퍼뮤테이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어떤 어 한번 그냥 내가 뭐 당연히 실수는 뭐 더하기랑 곱하기 잘 있지 뭐 정수도 더하기 잘 되지 뭐 당연히 역수도 있지 라는 걸 넘어서 그래서 저는 이 케일리 정리 굳이 끌어들인 게 그 배동성 선생님이 방금 위에서 시그마 G인가요? 네. 그거가 와닿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G라는 원소를 우리가 여기가 여기, 여기쯤 네 네. 시그마 G 이 시그마 G가 바이젝티브다라는 걸 얻었었는데 이 시그마 G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그룹의 원소 하나를 뽑았을 때 그 원소에 대응되는 퍼뮤테이션을 하나 얻는 거고 근데 우리가 또 그 아래쪽에서 켈리 정리해서 람다를 정의하죠. 그래서 이 람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그 G랑 시그마 G를 사실상 같은 걸로 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G가 예를 들어 내가 대문자 G를 실수라고 두고 스몰 G를 3이라고 두면 3에 대응하는 시그마 3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시그마 3이라는 함수랑 3이라는 수를 원소를 그냥 같은 걸로 취급해주는 거죠. 저기 있는 람다 덕분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분이라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고 뭐 여기 있는 퍼뮤테이션 얘기도 자연스러운데 군에 있는 것들을 뭐 정수나 실수나 이랬던 것들을 함수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논리가 전개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소를 함수나 실수로 볼 수 있는 논리죠. 네, 어렵네요. 조금 저는 유현 선생님 말씀 듣는데 좀 뭐, 뭐 그럴 수 있겠다. 약간, 네. 약간 고개 끄덕였습니다. 뭐 와닿진 않지만, 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모든 그룹의 원소는 다 함수 일인데, 그러면,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았는데, 그러니까 뭐, 다 알고 뭐 증명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국 그렇게 되면, 다음에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까? 그러면 이제 그룹은 다 함수네? 그러면은 우리는 함수, 결국은 함수 간의 함수를, 그러니까 함수와 함수를 이어주는 게 되겠네. 그냥 그런 함수도 이런 생각이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반대로 좋은 함수들을 모았더니 어떤 구조가 있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음. 그렇겠네요. 반대로. 저는 지금 이태호 선생님 말씀 듣고 되게 좀 어, 뭐랄까 머리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감상은 사실 이거거든요. 저는 대수학을 그러니까 이 내용을 공부를 해봤고 책을 읽으면서 공부했단 말이죠. 걔가 가라는 대로 이제 라인 바이 라인 따라가면서 봤고 내가 거기서 이제 이게 뭔 의미일까를 만들어 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쌓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태호 선생님 질문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이 논리를 따라가면 그러한 결론인 건 알겠는데 반대로 그렇다고 내가 이거를 만드는 수학자의 입장에서는 그룹을 만들어서 뭐 그룹에서 시메트 그룹에 다 매장이 되고 그래가지고 다 퍼뮤테이션이 된다. 그러면 뭐 숫자 3 같은 것도 함수래. 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결국에는 내가 수학자였어도 이 논리를 따라가서 이런 개념을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인 것도 같아서요. 제가
받아들이기엔. 그래서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질문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혹시 펄뮤테이션 그룹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펄뮤테이션을 시키면 저는 그게 자꾸 n 팩토리얼만 떠올리는데, 이게 혹시 그 여러 개로 그룹 집합이 나누어지게 되는 게 맞을까요? 제- 파티션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 그룹 액션에서 그 지용현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펄뮤테이션 그 부분이 혹시 그게 네, 그게 팔티션처럼 나눠진다고 이퀴벌런스 클래스 표현을 지금 잘 못하겠는데 혹시 네, 파티션처럼 분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까요?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시겠어요? 그, 지금 조금 이거는 GPT한테 검색한 예시인데 그 펄뮤테이션 그거를 그룹 액션을 통해서 펄뮤테이션을 한 거를 달라 하니까 그 셋이 X는 원소가 1, 2, 3, 4가 있는데 1, 2랑 묶이고 3, 4랑 묶이는 예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첫 번째로 궁금한 건 그게 저 펄뮤테이션이 자꾸 그 n 팩토리얼 그것만 그 경우의 수가 생각이 났는데 그게 어, 그 팔티션의 개념으로 묶일 수 있는 건가가 첫 번째로 궁금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이게 펄뮤테이션이나 다른 시메트릭 그룹이나 다 이거를 연산을 줘서 이퀴벌런스 클래스로 만들어서 음, 네, 뭐 다른 거를 이제 갖게 보려 하는 그냥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뭐, 네, 좀 구조화 시킨 건가 그런 생각을 해서 질문이 좀 들었습니다. 팩토리얼 얘기는 어쨌든 카디널리티 얘기이신 것 같고, 파티션은 혹시 코세스를 말씀을 해주신 걸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단어가 정리가 안 되네요. 근데 그룹 액션의 맥락에서 파티션이 방금도 어떤 선생님께서 파티션과 비슷한 거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사실 그거예요. 어떤 G를 하나 정하면 그 G에 해당하는 퍼뮤테이션이 하나가 정해지잖아요. 네, 근데 퍼뮤테이션이 뭐 그 친구가 이제 1이라는 원소를 뭐 이제 적용을 해서 1이라는 원소가 다른 애로 바뀌겠죠? 네, 그리고 다른 애가 바뀌면 그 바뀐 놈을 또 그 어떤 G를 적용해서 또 바꿀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얘들이 모든 원소를 뭐 다 거쳐갈 수도 있지만 모든 원소를 다 안 거쳐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생각이 드는 게 토러스에서 네, 토러스의 어떤 토러스 위에서의 트랜슬레이션을 생각하면 네, 방향이 두 개잖아요. 뭐 X 방향, Y 방향 아니면 그 어떤 큰 원 아니면 그 잘랐을 때 나오는 작은 원. 네, 그러니까 두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들을 우리가 트랜슬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저 어쨌든 그룹 액션으로 본다면 네, 그 큰 원 방향으로 도는 애들을 다 모으면 걔들은 이제 그 한 원소를 기준으로 그 큰 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원의 어떤 궤적 안에 있는 원소들만 그 네, 어떤 G를 열심히 적용해서 얻어낼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토러스의 큰 원이 아니라 토러스의 작은 원 쪽에 있는 원소들은 얻어낼 수 없겠죠. 네, 그러면 이걸 말을 바꾸면 큰 궤도하고 작은 궤도, 그러니까 가로 궤도하고 세로 궤도가 네. 이렇게 나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어떤 집합에서 그룹 액션을 생각할 때 그렇게 G를 여러 번 적용해서 G를 고정했을 때요. 스몰 G를 고정하고 그 G를 여러 번 적용한 놈들이 만드는 궤도를 네, 오르빗이라고 하는데요. 음, 그
그룹 액션에 따르면 이제 그 정의에 따르면 모든 그런 어떤 X를 그 오르빗들로 파티션을 적당히 나눌 수 있어요. 그게 정말 파티션이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뭐, 좋은 조건이 추가가 된다거나 하면은 그 오르빗들의 파티션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Z를 G라, 그러니까 그룹을 Z라고 하고, 거기다가, 그룹을 Z라 하지 말고, 그 X를 Z라고 하고, 그룹을 뭐,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룹도 그냥 Z라고 둘게요. 그랬을 때 G를 내가 숫자 2를 더하는 걸로 액션을 정의하면, 그러니까 G 도트 X가 X 더하기 2인 거죠. 네. 네. 그렇게 정의하면 그 Z의 원소들, X의 원소들을 G를 여러 번 적용해서 나오는 오르빗들을 생각하면, 예를 들어 네. 원소 0의 오르빗은 짝수가 나오죠. 네. 그리고 원소 1의 오르빗은 홀수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Z의 파티션인 거죠. 짝수랑 음, 홀수로 X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 오르빗으로 파티션하는 게 어떤 지금 이 케일리 정리 다음에 나오는 그룹 액션의 그 다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책으로 공부해서 그런데 그룹 액션 단원이 있으면 1절이 이 케일리 정리고요. 2절이 이 얘기예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런 예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오르빗이 여기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오르빗이, 저도 그 방금 이제 설명해 주시기 전까지 오르빗이 이딴 건 왜 정의하는 거냐. 아니, 이거 할 때마다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정의가 나오면, 아니, 이딴 거 왜 정의하는 거냐. 이런 생각으로 보는데, 근데 이제, 이래서 그런 거구나가 조금, 그러니까 완전히 보이는 건 아니고 조금, 그런가 보다. 약간, 네. 설명 들으면서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파티션으로, 네. 그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저 저번 주에 한 코셋 디컴포지션인가요? 뭐 그런 것만 해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나그랑지 역정리는 더 전이잖아요. 더 기억이 안 나고요. 근데 오늘 그 낮에 이제 박진석 선생님 그 기대수 2기 스터디 하시는 거 그 말씀을 조금 들어보니 이제 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뒷부분에 가면 이제 정말 저것들을 왜 봐야 하는지의 맥락들이 나왔을 때 그때 돼서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아, 이게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이게 이래서 앞에서 등장을 했구나라는 형식으로 사실은 저희가 선형대 수학을 하다가 추상대 수학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녀석들이나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선형대 수학에서 되게 뭐 아이젠 디컴포지션 같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내용들이 추상대수의 렌즈로 살펴봤을 때 얻어지는 이점이 많으니까 여기로 넘어왔을 텐데 근데 지금 정의들을 나열하는 것으로는 저한테는 그게 되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잊혀지는 건 잊혀지는 거대로 두되 뒤에 가서 그러한 맥락들이랑 합쳐졌을 때 좀 빛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저 앞에 있는 저 컨주게이트 뭐였죠? 저 액션? 그것도 사실 이 맥락에서 저게 납득이 되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저거를 납득을 할 수 있는 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뒤에 가서 뭐 오르빗이나 뭐 막 뭐 저 노멀 서브그룹이나 막 이런 게 나왔을 때 아 저게 이래서 앞에서 봤었던 거구나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좀 푸념 내지 좀 네 좀 그냥 그랬습니다. 저 근데 진짜 김나호 선생님 질문들은 지금 들으면서 진짜 신기한데 이거를 다 알고 질문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항상 들 정도로 연결이 좀 무섭거든요, 뭔가.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입장에서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게 너무 신기한데.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저는 선형대수 얘기를 꺼내고 그 컨주게이트 액션을 했다는 게 그거를 혹시 알고 계신 건가 싶어서. 그러니까 저는 컨주게이트 액션 하면 그 처음에 배동 선생님이 그 다이어고널라이즈 하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행렬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를 최대한 이제 그 뭐죠? 그 엘리멘터리 오퍼레이션? 저 로우 리듀스드 에슬론 폼으로 최대한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바꾼 결과가 같으면 A랑 B는 뭐 거의 다를 거 없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뭐 행렬 A, B를 시밀러 하다고 하는지 뭐 이퀴벌런트 하다고 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때 A랑 B가 시밀러 하다고 한다고 할게요. 혹시 괜찮나요, 이거? 행렬 두 개가 있을 때 두 개를 최대한 그 엘리멘터리 오퍼레이션 해서 간단하게 만든 게 같으면 그 두 개는 거의 뭐 같은 거다 할 때 A, B가 시밀러 하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여기 오르빈 얘기를 보면 그 A랑 B가 시밀러 하다는 건 B가 A의 오르빗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오르빗이라는 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G를 G랑 X를 둘 다 n by n 행렬들의 모임으로 보고요. 그룹으로 해야 되니까 그냥 뭐 제너럴 리니어 그룹 n, r이라고 n, f라고 두면은 이제 얘들은 인버스가 잘 존재하는 행렬들의 모임이죠. 그랬을 때 거기서 A랑 B를 뽑아야 되나? 뭐 A랑 B를 뽑는다고 하고 그러고 이제 A 도트 B라는 그룹 액션을 정의를 하는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 B, A, B 인버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시밀러 하다는 건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A랑 B 말고 예를 들어 P랑 A를 G에서 뽑고 여기서 P는 사실 G 쪽에서 뽑는 거고 A는 X 쪽에서 뽑는 거죠. 뭐 둘 다 같긴 한데. 그러면 이제 P 도트 A라는 그룹 액션을 PA, P 인버스라고 정의를 하면 그러면 이제 A랑 B가 시밀러 하다는 거는 어, 이 어떤 P의 적용을 통해서 저 B를 얻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거죠. 그러니까 A로 만든 오르빗 오브 A에 B가 들어간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르빗이 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오르빗은 시밀러한 매트리스들을 그냥 모은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오르빗, 하나의 컨주게이트 클래스가 시밀러한 것들을 하나로 다 모은 거죠. 그러니까 시밀러한 애들을 모으고 그러면 뭐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행렬들 전체에서 시밀러한 애들끼리 모은 거죠. 그럼 그 모은 각각의 집합들이 오르빗들이 되는 거죠. 제가 말로 이게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르빗하고 아까 그 컨주게이트 액션하고 그 어떤 선형대수의 그 A랑 B가 어떤 시밀러하다의 개념을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짜증난 것만 얘기했거든요. 이번 주에 하면서 짜증났던 걸 나열했더니 그게 연결이 되네요. 맞습니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파티션 이야기가 종종 이제 나오는데, 그, 퍼션트 했을 때도 이제 파티션 얘기가 나왔고, 오르빗 할 때도 이제 파티션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파티션 얘기할 때는,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덩어리 있으면, 뭐 이렇게 자르는 거겠거니,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처음에 했던 것도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 구체화가 조금씩 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네, 또 유현 선생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 그 제너럴 리니어 그룹이 그 n by n 정사각 행렬들 중에서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애들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뭐 아이젠 디컴포지션이나 뭐 그 되게 많은 선형대 수학에서의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아주 스킬들? 네, 스킬들. 약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아주 좋은 나이스한 행렬들을 모아놓고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선자에서 언급을 했던 제너럴 리니어 그룹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사실은 그것들은 다 그룹에서 포착할 수 있는 대상들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선형대 수학에 뭔가 베이시스를 포착을 하는 거에서 그룹으로 넘어가서 그룹을 들여다본 다음에 다시 선형대 수학으로 넘어갈까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면 선형대 수학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많은 스킬들은 거의 사실은 제너럴 리니어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그 계산상에서의 스킬들은 거의 그쪽의 대상이 되니까 그러면 그쪽에 있는 어떤 선형 연산자들 그런 애들을 들여다보는 것은 사실 그룹에서의 어떤 액션들을 보는 것, 그리고 그룹에서의 어떤 작용들을 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아,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기하다보다는 뭐 굳이입니다. 신기하다라는 감상보다는 그런 흐름일 순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약간 네. 그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커리큘럼을 짰을 때 그 커리큘럼을 보면서 아 되게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짰구나라는 데는 놀라움보다는 약간 아, 네 굳이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전 사실은 저는, 이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아까 그, 뭐, 시메트릭 그룹을 얘기하면서도 뭔가 사실은 대수구조를 주는 게 어떤 함수들의 퍼뮤테이션 막 그쪽으로 조금 이어가는 것도 그렇고, 방금 이렇게 그 말씀해 주셨던 뭐 그룹으로서 뭐 선형대수학의 내용을 포착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요. 약간 진격의 거인에서 이제 엘렌의 아버지의 집에 서랍장에 뭐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첫 화부터 떡밥 안 풀다가 그냥 한참 나중에 가면은 그 서랍장을 여는 그런 신이 등장하는 것처럼 뭔가 전혀 뭔가 생뚱맞아 보이는 게 연결되는 지점이 뭔가 그런 독선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럴 때 조금 저는 신기하고 재밌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알고 보니 이게 사실은 누구의 아버지였다. 뭐 이런 다스베이더 약간 그런 느낌. 네. 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음, 그러면 일단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돼가지고 벌써 2시간이 됐거든요. 어, 오늘 2시간, 네. 그래서 일단은 올빗이랑 이야기는 엑ሰር사이즈는 제가 2번째 엑ሰር사이즈는 못하고 첫 번째만 했는데 그 엑ሰር사이즈 부분은 뭐 추가적으로 더 해서 이제 디코에다가 올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올빗 관련해서도 뭐 정의나 이런 것들을 뭐 지금 제가 얘기하진 않았지만 많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관련해서 이제 노트를 올리고 디스코드에서도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지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일단은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